이 라팔 같은 경우가 공대공, 공대지 능력을 겸비한 고성능 플랫폼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이 고가 다기능 기체 개념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말을 하던데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대공, 공대지 전투를 다 한 기체로 다 수행할 수 있다. 다 먹죠. 아, 근데 이제 이것이 네. 한계가 드러났다. 아니, 뭐 제가 이제 뭐 여러 차례, 여러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벌써 이 기체는 20년이 넘는 그 설계 사상이 벌써 80년대 중반에 등장해서 90년대 본격 개발했고 2000년, 2001년도에 대한민국의 FX 사업에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한 그것만 해도 벌써 한참 전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니까 가장 좀 초보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 KF-20이라고 네. 그럼 라팔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뛰어난 겁니까? 일단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우리 KF-21도 역시 4.5세대라고 하는데 그 목표, 최종 목표는 5세대를 지향하는. 그래서 외형을 스텔시하게 일단 깎아놨잖아요. 네. 무슨 뭐 이렇게 조각으로 얘기하면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기본 그 기체 개념은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게 뭐 스텔스 도료도 칠해야 되고 다시 한번 테스트도 그 집중적으로 5세대 전투기에 관련된 테스트를 아직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출발점은 5세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프라모델 만드듯이 아직 그 껍데기가 다 깎은 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근본적으로 소위 그 저시인성, 에로라고 하는데 LO요, 대문자로. 그게 차이점이 확 나죠. 우리는 충분히 스텔스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렇게 레이더 피탐지성에서 저기 떨어지고 얘는 이제 높은 거. 얘는 그러니까 둥그런 곡선으로 그걸 피하려고 했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벌써 옛날 개념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우리 KF-21 대신 그 라팔을 선택한 인도네시아 야, 이쪽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곤혹할 것 같아요. 이제 찾아올 거야. 다시 찾아올 거야. 다시 KF-21로 올까요? 이러면서 딱 보니까 이게 미티어가 이제 중요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죠. 네. 우리 기본적으로 KF-21 블록원에 그게 주력 무장이잖아요. 그 미티어라는 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그러니까 중장거리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확인이 됐죠.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 이라크전에서도 그 제한적으로 150km 이내에서 확인됐는데 세월이 흘러서 또 다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장거리 미사일의 중요성이. 진짜 좀 울면서 왔으면 좋겠네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라파 2차 발주를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계약을 하려고 한다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보류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 발주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리 뭐 인도네시아라도 뭐 프랑스를 좋아하니까 거기 대통령이 그러니까 파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추가 발주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도 공군이 지금 뭐 이 라팔 M이라고 함재기도 26대 또 발주를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00여 대 이상의 라팔 시리즈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계획이. 네. 그 변화가 이제 생길 거예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라팔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 기체 자체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40년 전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 걸까요? 시스템이 라팔 시리즈는? 그 안에 뭐 스펙트라도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강조를 했는 게 벌써 제가 보고 현장에서 뭐 출장 가서 들은 것만 해도 2001년, 2년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입니다. 그 시스템이 이 항공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는데 그 유효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별도로 어쨌든 J10C 네. 이 성능을 보면서 중국의 이 방산 기술, 무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시점을 중국 해군이 이제 자기 자체 항공모함 처음 이제 공개를 해서 대대적으로 막 대만을 쳐들어가겠다고 최초에 얘기했던 게 2012년 8월 달이었어요. 아, 네. 그러면서 동시에 대만에서는 이제 초음속 대한미사일로 그걸 격파하겠다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여름이었어요. 8월. 그럼 그로부터 지나면서 이게 성숙된 거죠. 기술이 계속 우습게 봤는데 대표적으로 뭐 중국제 전차 고장이 잘 난다. 이제 그런 뭐 대회에서 이제 그것만 이제 얘기했었는데 항공 분야가 이제 상당히 급성장한 거를 이번 기회에 이제 확인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뭐 미국과 지금 관세 문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뭐 바이든 정부 직전까지는 어디서 미국 가서 기술을 훔쳐온다든지 항공 우주 분야죠. 그다음에 서유럽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기술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판매한 나라가 뭐 이태리, 뭐 프랑스라든지 그런 이제 유럽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들을 자기네 원래 그 러시아 전투기 기술 사상에다가 다 접목한 거죠. 훔친 기술, 사온 기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점이 이제 J10C부터 그다음에 J20도 이제 이게 알 수 없는 게 미사일은 이제 뭐 PL-15를 달았으니까 주력 무장으로. 그래서 뭐 공대공 미사일도 PL-12까지는 이제 좀 대등해요. 미국제 그 미사일하고 뭐 미국의 암락급이라든지. 네. 근데 15에서는 이제 앞서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용화를 못하고 이제 개발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격차가 생기는데 물론 이제 저 영국으로 가면은 엔비디아사의 미티어가 있죠. 200km짜리 이상. 우리가 그 미티어를 도입한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좀 다행이면서도 좀 마음이 급한 게 KF-21 블록 1 그걸 이제 다들 우습게 얘기했는데 뭐 지상 공격을 못 한다고 하니까 40대고 발주한 게 이게 빨리 하루빨리 도입이 돼야 아마 차질 없이 우리 양산 계획에 차질 없이 내년 말에 생산 배치를 빨리 해야만 그나마 우리 서해안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서해안에 중국 상대로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J-10C를 겨냥한. 뭐 제20도 날라올 수 있고 뭐 제16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꾸로 이제 이게 KF-21 블록 1이 상당히 중요한. 이 지상전은 못한다 하더라도 공중전에서라도 뭔가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으니 미티어 그냥 미사일. 당장 뭐 인도 파키스탄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 그걸 공중전이 첫 번째니까. 그렇죠. 그래서 KF-21 블록 1도 이제 다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근데 반대로 지금 프랑스의 이 라파를 중심으로 한 이 군수 산업, 방위 산업은 네. 지금 상당히 난처할 것 같아요. 이 수출이라든가 다른데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근데 반면에 그 제작사 다소 나팔을 제작한 생산하고 다소사는 좀 일시적인 수출에 대한 게 이제 뭐 어느 정도 포화 상태예요. 좀 사갈라들은 다 예약을 지금 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돌아서서 이제 실망 그것보다는 야 우리 차세대 전투기 계획이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이제 안 되니까 지지부진했는데 근데 영국은 이미 출발을 하고 있고 한 발짝 더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차세대 전투기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계기로 돈을 왕창 받아내자.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좀 즐거운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수출 그거 이제 지켜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차피 라팔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닥다리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이제 명칭으로 해서 FCAS, FCAS. 근데 이게 최근 뉴스에 보면은 공동 개발국이 뭐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탈퇴하겠다. 아주 뭐 전통적인 그 서로 뜯어지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전투기 개발할 때. 그래서 이제 또 독자 개발로 이제 갈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계기가 4세대, 그게 이제 6세대를 지향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프랑스의 5세대 전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스텔스. 네. 거기에 이제 더 이제 집중해야 되는 아주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프랑스의 다소사한테 그다음에 프랑스 공군도 이거 이제 라파는 이제 됐어. 그만 사고 이걸로 빨리 개발비를 더 넣어야 돼. 근데 어쨌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의 텀이 있을 건데 네. 지금 KF-21 유럽 수출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에게는 좀 호재가 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유럽은 워낙 그 K방사에 대해서 경계를 또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자리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걔들이 스스로 방어막 법적인 걸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보다는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서남이 아니라 거의 서남 지역이죠. 전쟁하는 곳은 지금 했던 곳은.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확실하게 시장 확보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필리핀이 말로만 KF-21 블록 1을 이제 얘기했는데 그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과 4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죠. 쟤들이 무슨 우리 블록 1을 사간다고 과도한 거 아니야? 했는데 과도한 게 아니죠. 가까운 나라에서 적정한 금액에 빨리 발주를 해서 가져와야 돼요. 네. 바로 앞에 중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투에서 어쨌든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라팔의 이 뭐라 그럴까 성능이랄까 이게 좀 드러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쨌든 호기가 온 거는 맞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 시장을 제외하고 남은 시장에서는 이제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세일즈를 할 수 있는데 그치. 이게 지역 서로 나눠져 있어요. 이 판매 일종 판매권이라 할 수 있는 게 서유럽은 원래 자기들이 그 드세고 아프리카가 J10C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원래 1대1로 해가지고 워낙 이쪽 개발 뭐라 그러죠? 이 저성장 국가들 이쪽에 영향력이 크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제 전투기가 좀 이렇게 수출이 되던 적이 80년대 말하고 90년대였는데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국가인 뭐 짐바브웨, 뭐 탄자니아 이런 나라에서 현재 중국제 옛날 구형 J7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명분이 없었어요. 교체할 명분과 돈을 쓰기 싫었고 그래봤자 뭐 규모가 각 그 나라의 중국제 전투기 사용한 나라가 뭐 20대 규모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딱 보고서 아마 최소 대수를 사겠다. 파키스탄에 판매한 걸 우리도 사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이에요. 나이지리아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중동의 이제 혼재된 시장이죠. 뭐 서유럽과 미국, 뭐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혼재된 중동 시장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동남아시아. 그렇게 해서 좀 자기들이 뭐 지역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이제 되는데 KF-21에 대한 확실한 그거는 이제 보장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가고 있다. 네. 하긴 뭐 다 보니까 이게 저 정책 금융들 팔면서 다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 경제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중국제 자주포, 그다음에 인도군은 한국의 K9인가요? 그 네. 자주포 네. 이것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뭐 성과가 뭐 우열이 드러났다 뭐 이런 뉴스도 간혹 보이더군요. 이거 뭐 우리 희망입니까? 기대에 섞인? 약간 좀 과장된 것도 있고요. 그래요? 아주 이런 공중전처럼 아주 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지형, 땅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 전술에 따라서 좀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주포라는 게 어지간해서는 뭐 사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한쪽에 우세가 있었다. 그걸 보기는 좀 어렵고 이게 좀 수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출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그래서 약간 이제 업체 중심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뛰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주전은 지금 아주 확연하게 확연하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